안녕하세요. 프리베젠 팀장입니다. 10월 15일 KBO, MPB 그리고 남녀 배구 그 다음에 10월 16일 아침에 있을 메이저리그까지 모두 다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대신에 녹화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뭐 내일 아침이 아니라 내일 그 오후에 1시부터 경기가 있기 때문에 1시부터 경기가 있기 때문에 늦은 밤에 프리뷰를 시작하는 관계로 녹화로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코하마와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경기 요코하마의 승리, 그 다음에 언더를 예상을 했는데 요코하마가 막판 불펜이 흔들리면서 히로시마의 승리. 언더는 어, 언더는 됐는데 히로시마가 승리했네요. 근데 제가 이 경기 좀 보고 이 경기를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경기를 완전하게 전 경기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사실 조금 놀란 게 뭐냐면 나름 타격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더가 나기는 났지만 연장까지 가면서 언더가 났죠. 연장까지 가면서 언더가 나긴 났지만 나름 타격전이었다. 어저께 요코하마가 12개의 안타를 치고요. 그다음에 히로시마가 9개의 안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나름 충분히 다득점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충분히 다득점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가 안 나고 언더가 났던 건 일단은 각 두 팀의 어떤 타격에서의 어떤 집중력은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요코하마의 선발 히가시카시키나 그다음에 히로시마의 선발 이토다 히로키 모두 다 뭐 나름 좋은 피칭을 보여주었지만 특히나 이토다 히로키 같은 경우는 긴 이닝을 던지지 못하면서 히로시마의 불펜이 일찍 등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리시타 마사토의 이닝 소화 능력이 올 시즌 6.1이닝입니다. 6.1이닝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MPB의 선발 자원들, 특히 원투펀치들의 선발 자원들의 어떤 평균 이닝은 기본적으로 6.2이닝 이상입니다. 6.2이닝 이상이고 모리스타는 뭐 6.1이닝 뭐 조금밖에 덜 던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모리스타의 9월 등판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그다음에 올 시즌 2번 등판했습니다. 요코하마전 2번 등판했는데 마지막 6월 28일 경기는 조금 피안타율이 높았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이 6월 28일 경기고요. 지금 10월 15일이니까 뭐 거의 석 달 전 얘기니까 뭐 크게 개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 성적은 나름 괜찮다. 그리고 이마나가 쇼타 같은 경우는 뭐 홈이나 원정이나 어떤 뭐 피칭의 기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9월에도 나름 이닝 소화도 나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히로시마전에 올 시즌 5번 등판해서 2승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패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피안타율이 조금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저는 이마나가 쇼타나 모리시타 마스토가 긴 이닝을 던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경기 두 팀이 나름 타격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득점 생산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것을 좀 고민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두 팀의 어떤 득점 생산 능력은 조금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을지언정 지금 일단 뭐
이 클라이막스 시리즈는 또 다른 정규 시즌과는 또 다른 어떠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 저는 이 경기가 언더보다는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해외 배당 같은 경우는 언오버가 의외로 낮다. 예. 어제 1선발이 나왔는데도 5.5거든요. 근데 오늘 2선발이 나왔는데도 5.5예요. 예. 배트맨에서 어떻게 지금 배당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기는 일단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불펜에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팀의 선발 자원들이 긴 이닝을 던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불펜에서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최근 어저께 불펜에서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었던 요코하마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웬델 켄이 연장 10일에 나와서 1실점 하면서 경기가 히로시마 사이드로 갔지만서도 만약에 지금 어제 나왔던 불펜 자원들이 내일 똑같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한번 보았던 공이기 때문에 요코하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격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득점 예상이 되면서 요코하마의 승리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소뱅과 지바의 경기입니다. 어제는 뭐 예상대로 소뱅이 좀 고전하는 경기를 했죠. 예. 소뱅이 고전하는 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상대로 이제 지바 롯다가 승리했는데, 사실 이 경기도 조금 의외였어요. 예, 이 경기가 왜 의외였냐면은 생각보다 지바가 쉽게 이겼습니다. 예, 생각보다 지바가 쉽게 이겼고, 그리고 사사키가 일찍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뱅이 이 불펜 자원들을 털지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의외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소뱅이 4안타에 그쳤고요. 지바는 경기 초반 스튜어트를 홈런 2방으로 무너뜨리면서 사실상 분위기를 가져가는 그런 경기였는데, 자, 오늘 경기 선발 자원 보면은 소뱅은 아리아라 코에이, 그 다음에 지바는 니시노 유지가 등판하는데, 일단 뭐 니시노 유지의 최근 피칭 흐름은 괜찮습니다. 7이닝, 8이닝, 6이닝, 7이닝. 예. 기본적으로 좋은 피칭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올 시즌 소뱅전에 3차례 등판하면서 4월 22일 경기를 제외하고는 7월 22일과 9월 6일 경기, 이 두 경기는 약간 좀 피안타가 좀 높았다, 피안타율이 좀 높았다라는 점, 그 부분은 오늘 경기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다음에 아리아라 코에이 같은 경우는 일단 이닝 소화가 상당히 준수합니다. 예, 이닝 소화가 준수하고, 그 다음에 9월 등판, 뭐 10월 등판 괜찮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지바전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월 6일, 9월 21일 두 경기 모두 피안타율이 2할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선발 싸움에서는 소뱅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불펜 상황은 소뱅 같은 경우는 코에이가 워낙 긴 이닝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바가 오늘 경기는 마운드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격에서의 흐름은 지바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인 것은 맞지만서도요, 아리아라 코에이의 공을 지바가 그렇게 쉽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 경기는 어제는 지바가 승리했지만 오늘은 소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수가 있다면 아리아라 코에이가 원정 등판이 2.69, 예, 홈보다는 좀 안 좋죠. 예, 그리고 니시노 유지가 홈과 원정 등판 뭐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선발 싸움에서는 아리아라 코에이가 앞서고, 그 다음에 불펜 상황도 저는 지바보다는 소뱅이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뭐 필승조의 소모가 어제 경기 좀 소뱅이 덜했기 때문에
불펜에서는 소뱅이 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리아르코에가 긴 이닝을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소뱅이 최소한의 어떤 강력한 필승조들을 올리면서 지바롯데의 타선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제 경기 소뱅이 4안타 치고 그 다음에 지바롯데가 9안타를 치면서 지바롯데가 공격력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 어저께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좀 차이가 나는 매치였죠. 예, 사사키가 어제 안타를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예, 안타를 하나도 안 맞았고, 그다음에 소뱅 같은 경우는 스튜어트가 홈런 2개 맞으면서 경기가 많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경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소뱅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이거 언더를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진짜 언더가 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언더가 좀 날 것 같고, 소뱅이 신승하지 않을까. 예, 어렵게 경기를 풀어 가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어떤 마운드에서의 흐름은 소뱅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득점 예상을 하고요. 소뱅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야구 보겠습니다. 국내 야구는 두 경기, 삼성과 NC와의 경기를 먼저 살펴보면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 예상대로 SSG에게 승리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SSG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가 없었죠. 어제가 경기가 없으면서 충분히 불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하루 휴식을 하면서 오늘 경기 전력을 다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상황인데, 말이 꼬이냐. 일단은 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경기도 조금 제가 의외였어요. 이 경기도 저 누구야, 뷰캐넌이 등판하고 그 다음에 불펜으로 와이드너가 등판했습니다. 와이드너가 2이닝을 던졌는데, 뷰캐넌이 87개밖에 안 던졌거든요. 그리고 와이드너가 2이닝을 던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삼성이 원태인도 그렇게 길게 던질 것 같진 않습니다. 원태인이 뭐 이렇게 100개 넘어서까지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삼성이 무난하게 마운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필승조만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그날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저께 오승환이 30개가 아니라 34개, 오승환이 34개의 공을 던지면서 사실 지금 마무리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불펜 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삼성이 홈 경기를 하면서 마지막 유정의 미를 어떤 거두자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명계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에서는 좀 강했고요. 강했다고 해서 많은 경기를 던졌다기보다는 이때만 7월 9일 경기만 선발로 등판했고, 나머지 경기는 이제 불펜으로 등판을 했는데, 오늘 경기 NC 같은 경우는 불펜이 총 출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펜이 총 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타격의 흐름도 삼성보다는 NC가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득점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NC고, 삼성은 어제 5득점 하기는 했지만 사실 SSG의 전반적인 마운드가 불안했죠. 문승환부터 시작을 해서 노경훈, 고효준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노경훈, 고효준은 실점을 안 했지만, 일단 문승환 자체가 마운드에서 좀 불안하면서 경기를 삼성이 가져갈 수 있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NC의 불펜이 SSG보다는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총출동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NC가 삼성보다는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태인이 경기 초반 좋은 컨디션으로 한 5, 6회까지는 NC가 충분히 고전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송명기를 탈탈 털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고 5회, 6회까지 원태인이 던지고 7회부터 6회 또는 7회부터 삼성에서 불펜이 올라온다면 NC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C도 오늘 전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경기고, 내일 물론 월요일날 기아전이 있지만 서도 지금 한 경기 한 경기로 인해서 이게 지금 17일날 경기가 한 경기가 더 있네요. 그러니까 NC 두 경기, NC는 지금 두 경기 있군요. 하여튼 지금 3일을 할지 5일을 할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가요. 지금 다 경기차가 없는 두산, SSG, NC는 지금 다 경기차가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 해야 되겠죠. 3위랑 5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3위가 5위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지금 다 비슷해. SSG가 가장 불리하네요. 그리고 두산이랑 NC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다 승률 끝에 소수점 세 자릿수까지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NC가 오늘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이 경기 NC의 승리 예상을 해보고 다득점 경기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두산과 LG와의 경기입니다. 김동주와 임찬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LG의 타선이 지금 좀 약간 식어 있습니다. 식은 이유는 간단하죠. 주전 라인업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타격감이 고르지가 못해요. 고르지가 못하고 어저께 9회 말이죠. 9회 말 무사 1, 2루에서 득점을 못하는 거 보고 LG의 타격감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LG는 어저께 6안타 치고 2득점 했죠. 근데 그 2득점 중 1득점은 오스틴이 친 홈런이었고, 그렇다면은 5안타 치고 1득점 했다라는 건데 역시 집중력에서 어떤 문제를 보이고 있고, 두산 역시 타격에서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어저께 10안타를 치긴 했지만 3득점밖에 못했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불안 요소이다. 그런데 오늘 김동주가 선발로 등판을 하는데, 올 시즌 김동주가 LG전에 두 차례 등판을 했습니다. 두 차례 등판을 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 LG의 타격 흐름이라면 김동주가 최소 5회까지는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5회까지는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어제 경기에서 김강률도 나왔고 정철원도 등판을 했는데, 제가 어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승엽 감독은 김명신을 끝까지 아꼈었어요. 왜 김명신을 아꼈냐면은 오늘 경기 내보내고 싶어서 김명신을 아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강률과 정철원이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정철원이 8회에 홈런을 맞고, 그 다음에 김광률이 9회에 무사 1, 2루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김명신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땐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투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신이 오늘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기 상황이라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기 상황이라면요. 그 다음에 김강률도 상황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철원도 물론 지금 나와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정철원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홍건이나 이영하 정도가 뭔가 좀 실마리를 풀어줘야 하고, 왜냐면 지금 왜 자꾸 불펜 얘기를 하냐면은
김동주가 이닝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경기 후반에 어떠한 두산의 불펜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LG가 지금 타격감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김동주를 비롯해서 두산의 필승조가 나왔을 때 LG가 과연 좋았을 때의 타격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어제도 2득점, NC전 4득점, 뭐 이때 7득점, 1득점, 1득점, 2득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LG의 타격감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2할 1푼. 그리고 LG는 오늘 경기가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유종의미는 거두려고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두산의 어떠한 저항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LG는 오늘 경기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이잖아요. 예,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도 LG는 정상적으로 마운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정상적으로 마운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사실 LG의 현재 뭐 불펜 마운드와 두산의 지금 불펜 마운드를 비교해 봤을 때 LG가 많이 우위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 그 다음에 현재 김동주와 임창규면은 임창규 쪽이 조금 유리하다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스탯을 본다면 썩 그렇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타격 흐름도 저는 LG보다는 두산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두산 프랜승 또는 두산 승, 그 다음에 언더사이드, 두산이 프랜과 두산이 승리를 가져가려면 이게 언더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사이드 보고요. 그 다음에 언더를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배구 뭐 남자 경기는 그렇다 치고 여자 경기는 제가 너무나 관심을 가져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살펴보고 훑어봤습니다. 사실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뭐 지난 5년 동안 여자 배구를 한 경기도 안 빼놓고 봤다면 거짓말이고 지난 시즌도 한 5경기를 제외하고는 전 경기를 다 봤죠.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자 농구, 여자 배구는 뭐 남자 배구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하루에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근데 뭐 남자 농구 같은 경우는 막 동시간대 2경기가 있기 때문에 다 못 보잖아요. 예. 물론 하이라이트를 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애정을 가지면서 분석도 하고 또 재밌어 하고요, 제가. 예, 그런데 일단 뭐 남자 배구 먼저 보면요, 우리 카드는 나경복이 팀을 떠났다라는 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 우리 카드의 살림꾼은 나경복이었어요.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그다음에 뭐 리시브, 서브까지. 근데 나경복이 팀을 떠나면서 사실 올 시즌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대가 안 됩니다. 예, 나경복이 팀을 떠났고 그 다음에 새로 영입한 용병도 6순위 콕이에요. 예.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 오타케가 이제 미들브로커로 가세는 하였지만 사실 이 나경복의 빈자리를 송명근, 김지한, 뭐 한성정 이렇게 메꿔주어야 되는데 이 송명근, 김지한, 한성정 얘네들의 리시브를 생각을 해본다면 공격력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 리시브에서 분명히 구멍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이 셋 중에 김지한이 그나마 어떤 공수의 밸런스가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김지한이 아포짓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지만서도요, 오늘 우리 카드가 일단 나경복의 어떤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오늘 우리 카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는 요스바니를 영입을 하면서 올 시즌 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몽고 국적의 에디가 아포짓으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땐 요스바니랑 에디가 대부분의 공격을 김정호와 아울러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요스바니, 에디, 김정호가 이 세 명이 거의 뭐 공격의 60% 이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김정호가 지금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김정호만 정상적인 컨디션만 좀 유지한다면 오늘 경기에서 이 공격력만큼은 우리카드보다는 삼성화재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크바이리한테 몰빵 배구 하면서 공격 루트가 한정적이었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유스바니, 그 다음에 에디, 그리고 김정호, 이렇게 공격 루트가 상당히 다양해졌고, 다만 이제 노재욱과 이호곤의 어떤 그 세터, 이 두 명의 세터가 얼만큼 호흡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가 오늘 경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팀이 오늘 좀 타이트한 경기를 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결국은 이 고비 때마다 삼성화재의 어떤 공격력이 우리카드보다는 조금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화재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카드가 최소한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몇 세트 티키타카가 된다면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의 승리 예상을 하고요. 이 경기는 일단 오버사이드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과 페퍼와의 경기인데, 언뜻 보면 이 페퍼가 올 시즌 어떤 선수 영입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박정화도 영입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서 뜨던 야스민도 있고요. 일단은 원투펀치, 그러니까 확실한 원투펀치가 이제 영입이 된 거죠. 박정화도 영입이 됐고 야스민도 영입이 되면서 결국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 해주어야 할 수 있는 선수가 두 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페퍼에는 누구야, 걔 박은서와 이한비가 있죠. 예, 저는 사실 박정화가 좀 거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번 뭐 아시안 게임이나 그 다음에 올림픽 예선전을 치르면서의 어떤 박정화의 폼을 보고, 이제 박정화의 시대는 갔구나. 왜 도로공사가 박정화를 안 잡았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제가 박정화의 플레이를 본 결과 시원시원하게 코트에 내려 꽂히는 공격이 10번 하면 한두 번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블러커 손에 바운드가 되면서 이 공격 성공률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국내 리그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박정화보다는 공격 효율이 올 시즌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야스민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시즌 허리 부상의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시즌 후반 경기를 뛰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페퍼가 야스민을 픽을 했는데, 과연 야스민이 이 허리의 부담감, 그 다음에 허리 부상이 얼만큼 완쾌됐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100%는 아닙니다. 예, 아직 100%는 아니고, 박정화도 약간 좀 생각만큼의 어떤 공격 효율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은 박은서와 이한비가 오늘 경기 해 주어야 한다. 예, 박은서와 이한비의 어떤 공격 성공률에 오늘 페퍼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야스민이 페퍼로 이적하면서 이제 모마가 현대건설로 이적을 했습니다. 모마 같은 경우는 전 사실 모마의 현대건설 이적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조금 회의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은 모마는요, 신장이 낮기 때문에 빠른 공격, 물론 백어택도 잘하고 오픈 공격도 잘하지만, 이 GS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빠른 그러한 스피드 있는 공격을 김다인이 저기 이다인인가? 그 이름이 뭐지?
하여튼 현대건설 세타 다이니가 얼만큼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지가 저는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연습 경기를 보고 왔던 친구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름 괜찮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나름 괜찮더라. 나름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황민경이 팀을 떠나면서 이 아시아 쿼터로 위파위 이 친구가 오늘 경기에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기 정지훈이나 고예림 얘네들이 지금 수술 여파로 인해서 당분간 이제 결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지훈이나 고예림의 공백을요 위파이가 메꿔줘야 돼요. 만약에 위파이가 아니라면 지금 저기 누가 메꿔야 되냐면은 저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주향, 그다음에 정시영, 여기 있구나. 김주향, 정시영, 뭐 고민지 이런 친구들이 메꿔줘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현대건설의 승리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위파이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가 오늘 경기에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상은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위파이가 신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74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현대건설에서 이 황민경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저는 위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위파이가 오늘 얼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저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현대건설에는 뭐 센터 라인에서 양효진과 그 다음에 누구야? 이다현. 양효진과 이다현이 있기 때문에 페퍼보다는 분명히 센터 라인에서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양쪽 윙 라인에서 위파이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페퍼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건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양쪽 윙은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미들라인에서는 현대건설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비에서 페퍼의 리베로, 그 다음에 현대건설의 리베로를 생각을 한다면 김연경 쪽이 조금 더 앞서지 않나. 전반적인 리시브 라인에서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 좀 박빙의 경기 예상을 합니다. 박빙의 경기를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선수들의 뎁스 구성에 있어서 페퍼보다는 현대건설이 좋다. 페퍼는 아직 박정화가 상당히 지금 경기력이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야스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인 100%의 어떤 정상적인 폼이 아닌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버 다득점 예상을 하면서요 현대건설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텍사스와 휴스턴 경기입니다. 자, 몽고메리와 벌랜더가 등판을 하는데요. 뭐 딱 얼핏 보면 선발 싸움만 놓고 보면 벌랜더가 앞서겠죠. 그죠? 예. 몽고메리보다는. 그리고 몽고메리는 직접 볼티모어전에서 한번 조금 한계를 드러냈죠. 예. 정규 시즌에서 쭉 잘 던지다가 볼티모어전에서 한번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벌랜더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 한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미네소타의 타격 흐름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네, 미네소타의 타격 흐름은 안 좋았고요. 미네소타와 텍사스의 타격 흐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현재 타격 흐름은요, 휴스턴보다 텍사스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휴스턴보다 텍사스가 조금 더 좋은 타격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땐 득점 생산 능력 또한 지금 텍사스가 더 좋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알바레즈와 아브레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타자들이 어떤 타격에서 어떤 슬럼프를 겪고 있는 듯 하고요. 그다음에 텍사스는 시미언이 좀 부진하지만 시거, 가버, 그리고 카터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좋은 타격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알바레즈, 휴스턴의 알바레즈의 한 방이 어떤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텍사스의 마운드가 모를 리 없고, 그 다음에 어렵게 가고 뭐 그냥 걸르는 개념으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타격의 흐름은 텍사스, 그 다음에 마운드는 벌랜더가 있는 휴스턴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다만 벌랜더와 몽고메리의 차이, 그 다음에 텍사스의 타격의 흐름과 휴스턴의 타격의 흐름의 차이를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이 텍사스와 휴스턴의 타격의 흐름의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즉 텍사스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몽고메리가 저는 한 번에 털릴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휴스턴의 타자들이 물론 몽고메리를 상대로 어느 정도 공략은 하겠지만 몽고메리가 이렇게 4이닝 4실점 5실점 하면서 한 번에 털리면서 경기의 흐름을 휴스턴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요. 오히려 벌랜더가 조금 더 고전할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벌랜더가 이닝 소화 능력이 올 시즌 보면은 딱 6회까지거든요. 정규 시즌. 그리고 직전 미네소타 전에도 미네소타 선수들의 타격 흐름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을 해 보았을 때 6회밖에 못 던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내일 경기 벌랜더가 조금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펜이 휴스턴이 텍사스보다 좋다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불펜도 사실 이 텍사스의 불펜이 좀 불안불안했죠. 예. 텍사스의 불펜이 좀 불안불안했는데 직전 볼티모어 전에서의 어떤 불펜의 흐름을 본다면 일단 체프먼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불펜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휴스턴의 불펜도 괜찮은 상황이지만 사실 휴스턴 같은 경우는 불펜 소모가 좀 있었다라는 점은 내일 경기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볼티모어 불펜이 휴스턴 불펜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휴스턴보다 좋았던 볼티모어 불펜을 텍사스가 어느 정도 공략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내일 경기 휴스턴이 불펜이 텍사스보다 많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발 마운드나 불펜 마운드는 텍사스보다는 휴스턴이 조금 앞섭니다. 하지만 타격의 흐름은 텍사스가 휴스턴보다 많이 앞섭니다. 예. 전반적으로 안타 생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휴스턴 같은 경우는 OPS 1이 넘는 선수가 2명, 3명 정도 되는 반면에 텍사스는 4, 5명 정도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수들이 대부분 OPS가 1이 넘는 선수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이 경기가 타격의 흐름, 좀 득점 생산이 용이한 텍사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기 언더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쫄리시면 프렌 사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휴스턴이 정배인 상황에서 저는 텍사스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예, 휴스턴이 예전에, 그러니까 올 시즌 한창 좋았을 때 휴스턴은 아니다라는 점. 그다음에 텍사스가 시즌 후반 좀 안 좋았지만 가을 야구 접어들면서 조금씩 폼이 조금씩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텍사스의 승리, 쫄리시면 프렌, 그리고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지금 저희가 1시까지, 오후 1시까지, 저희가 오후 1시, 그 다음에 오후 1시,
네, 야구가 2시 경기구나. 오후 1시까지 좋아요가 250개가 넘으면 오후 경기 추천 라인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50개, 350개가 넘으면 내일 MLB 추천 라인까지 싹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좋아요 250개 부탁드리고 충분히 시간이 넉넉합니다.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분석 내용들, 내일 분석 오늘 분석 내용들 대부분 다 적중했으면 좋겠고요. 적중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난리구나, 난리. 아니 저희 그 VIP 그 코트티부아르 모로코 언더, 그다음에 미국과 독일 오버, 요게 조합이었는데 그것 좀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